이 장표를 보고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교재는 너무 오래됐어요. 내용이 진보해. 여러분한테 10년 전, 20년 전 기술을 여러분은 10년 전, 20년 전 기술을 가르치려고 내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돈 내고 필요 없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AI는 최신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긁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기대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 교수님이 어릴 때 좀 시골에서 한 출입구이다 그러지. 교수님 지금 한갑이야. 나이 60이면 시골 어르신들이 다 담벼락에 앉아 담배 피고 동네 애들하고 야 어디 가냐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다. 근데 지금은 나이 60이면 청춘이야, 청춘. 한참 일할 나이야. 칠나이가 아니라고.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 하잖아. 여러분은 끽 해봤자 25? 아직도 70년을 살아야 돼. 70년. 교수님은 이제 거꾸로 지는 거고. 60이니까 앉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뭘 하면서 살 거냐는 거지. 기대 수명은 점점점 더 높아질 거야. 빈곤율 10%나 감소했다. 23년 기준. 자네 어이 굶어 본 적 있어? 여기서 자기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없잖아.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은 없잖아. 교수님 때는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시골에 살지만은 농사지을 땅이 있었어요. 그래도 굶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잖아. 굶어본 적이. 그리고 GDP는 16% 정도예요. GDP가 뭐지? 뭘 GDP라고 하지? GDP가 뭐야? 어? 국민 총 생산액.
형식은 알고 있어야지.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지. 어? 앞에서 그랬잖아. 새로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을 하면서 영국이 세계를 잡아먹었죠. 미국, 호주, 캐나다 뭐 할 거 없이 인도 식민지가 다 시켰지. 산업혁명 이후 전기기관에서 대전기계차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에디슨 전기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에디슨은 뭘 만들었다? 어떤 전기? 전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직류하고 직류. 또 아는 사람, 전기는 두 종류가 있다. 뭐 있지? 크게 직류하고 뭐? 땡큐. 직류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하고 교류가 있고, 직류는 에디슨이 만들었고 교류는 누가 만들었다? 테슬라. 여러분이 전기차 테슬라. 교류의 아버지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전기. 그 다음에 안 보인다. (1900년대) 1960년 자동화 대량 생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시대상이고. 우리나라는 자동화라는 개념이 정부화라는 데는 2000년대 들어와서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자동화 정부화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AI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크게적인 기술적인 트렌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라든지 뭐 이거는 문해율은 뭐야? 뭘 문해율이라고 해? 뭘 문해율이라고 해? 뭘 이야기할까? 땡큐.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거의 뭐 글을 다 읽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분 계시고. 뭐 주거 인프라 1인당 GDP
기업 비중과 생활 상관, 선진국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신흥국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조업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뭐 생산성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교수님이 책에서 있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최신에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 그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하면 AI가 주는 이런 내용들을 더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요. 참조하라고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절삭 공부라는 게 있는데, 절삭이 뭐야? 절삭. 절삭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어? 뭐 그런 말도 되고. 절삭이란 말은 깎는다는 거야. 절삭이라는 말은 깎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삭 공부예요. 이런 도구들이 밀링이나 선반이나 여러분이 드릴, 힙에 다 들어가는 공부들. 그게 절삭 공부예요. 왜 절삭 공부가 중요하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잖아요. 용접해서 붙이든가 뭘 깎아내든가. 어이 아저씨, 그 침대 깔아주라. 일로 봐봐. 침대 깔아줄까? 절삭 공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제조업을 하면서 뭘 만들려고 하면 깎아서 뭘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절삭 공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책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은 속도예요. 절삭 공부가 회전 속도가 좀 가공하게 활용되는 절삭 공부 이쪽 온도구나. 그래서 탄소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시대별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세계 최첨단 오축 CNC 밀링 머신이 실제로 금속을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쇠덩이를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제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CNC는 앞뒤, 좌우, 위아래 세 방향만 움직이지만 이 오축 머신은 여기에 회전과 기울임 축이 추가되고 한 번의 세팅으로 복잡한 곡면과 다면체를 완벽히 가공합니다. 덕분에 작업자는 부품을 여러 번 고정할 필요가 없고 0.001mm 수준의 오차로 정밀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 자동차 엔진 블록, 의료용 임플란트 같은 극한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요구하는 부품 제작에 필수입니다. 이런 오축 머시닝 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몇몇 곳 산업군만이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축 머시닝 센터는 단순한 기계 조립 등 극한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요구하는 부품 제작에 필수입니다. 이런 오축 머시닝 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몇몇 곳 산업군만이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축 머시닝 센터는 단순한 기계 조립이 아닙니다. 정밀 모터 제어, 서버 시스템, 초정밀 베어링, 열 변형 고정 기술, 그리고 공구 경로를 실시간 계산하는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어야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밀 산업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기계로 불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세계 최첨 행복하다네 개미는 오늘도 앞에서 보통 참 세상 좋아졌어요. 직접 보면 훨씬 와 할 건데 그래도 간접이라도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오축 머신이야. 오축 머신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가공 기술은 독일, 일본이 거의 최상인데 한국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위아나, 부산 인프라파 가공 머신 만들어서 여기 있는 T들이 철사 공구예요. 그래서 철사 공구를 어떤 재질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구는 이게 앞에서는 회전을 막 하면서 물건을 깎는 거거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세계 최첨단 오축 CNC 밀링 머신이 실제로 금속을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쇠덩이를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제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CNC는 앞뒤, 좌우, 위아래 세 방향만 움직이지만 이 오축 머신은 여기에 회전과 기울임 축이 추가되고 한 번의 세팅으로 복잡한 곡면과 다면체를 완벽히 가공합니다. 덕분에 작업자는 부품을 여러 번 고정할 필요가 없고 0.001mm 수준의 오차로 정밀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 자동차 엔진 블록, 의료용 임플란트 같은 극한 회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쇠와 쇠가 만나서 이렇게 막 깎잖아. 그러면 마찰력이 엄청나겠지. 그러면 쇠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쇠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면 형태가 변하니까 빨리 파손되겠지, 굴러지겠지. 그러니까 빠른 회전 속도로 올릴 수 있어야 되고 마찰력이 강해야 되고 그래야 공구 수명이 오래 가고 공구 수명이 오래 가야 원하는 제품의 품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 들린다. 교수님은 그렇게 그 근목소리밖에 안 나와? 새로운 운전기술 방법을 개발했다.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생산성수다. 자동화의 목표가 되어 생산성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인자고 중적 노동力. 중적 수단 생산의 최적 조건은 품종 가량 생산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결정하는 사람이 재료, 제조 공정, 자회사 설비, 그리고 수제 시스템 등에 대하여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 새로운 공정 기술이나 어떤 방법을 개발하는 목적은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성을 증가하자. 그 앞에서 이제 우측 가공기라든지 새로운 공구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다 이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야. 회사는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있어. 회사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윤을 내려고 하면 결국 효율적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윤 추구를 하는 거야. 자, 자동화 목표가 되면 생산성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00년대 자동화 이야기가 엄청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 생산 설비나 그 다음에 가공 장비나 레이아웃을 자동화하겠다고 하면은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노조예요. 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인건비하고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직접 노무비야. 직접 노동비. 지금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알잖아. 어? 혹시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 TV에서 반 친구 손들어 봐. 응. 오케이.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As you can see, Atlas here has joints that can move 360 degrees. We recently took this robot down to the Hyundai Motor Group Meditech America to have Atlas test in a real manufacturing facility where we perform autonomous material handling tasks. The version of Atlas that you're seeing here is just a research prototype that we've been using for a couple years to understand the system. But we've been hard at work on making the actual product version of Atlas. 이제는 진짜로 인간의 일자리를 노리는 로봇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인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걷고 달리는 수준을 넘어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뛰고 기고 심지어 낙법하듯 앞구르기까지 몸놀림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CG가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예요. 이젠 사람의 움직임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아틀라스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아이작 AI 이번에 현대자동차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버트를 원래부터 개발하고 있었고, 개 있잖아, 개도 많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교수님이 계속 지켜본 거는 7, 8년이 되는 것 같아요. 놀랐어요, 이제 처음 보고. 이 수업 할 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럴 거다. 그러면서 3, 4년 전에 현대차등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엄청 빨리 발달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아틀라스는 또 달라요. 지금 현대에서는 이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라인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당연히 노조에서는 반대를 했죠. 왜? 자기 입장이가 없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내가 물러설까? 현대가 로봇으로 도입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손들. 현대가 로봇을 도입할 건이라고 생각하는 손들은. 야, 엄마! 내려. 그 제사상에 가서 절해. 뭐 사는 사람한테 절하고 있는 난리야. 노조가 아무리 깡깡거리도 로봇은 도입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미국부터 먼저 라인에 깔고 한국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의 트렌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이전에는 말이 수레를 끌었겠죠. 그런데 그때 노동자들이 뭘 했냐? 데모를 했어요. 공장을 불사르고. 자동차가 자기 일자리, 마부들이 앞에 말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정책도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40km, 말보다 못 살리게 그렇게 정책을 펴도 새로운 기술 앞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노조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 로봇가 충분히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러면 조만간에 한 5년 이내 교수님 생각은 그래.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무릎에 로봇가 현장에 대기업 현장에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화나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투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10%의 이유도 안 됩니다.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면 처음에 투자비가 만만찮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겠지만 처음에 투자비가 만만찮아요. 그 투자비를 뽑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해. 그런데 왜 그래도 하겠다고 하냐? 뭘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뭔 이유가 있을까? 뭔 이유가 있을까? 자네, 뭔 이유가 있을까? 오케이, 그것도 되고 또 공부가 줄어들었어? 또 다른 거. 니는 자, 사람들이 기계와 자동화하고 로봇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다고. 일을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 시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안 하지. 존다 이거지. 입 쫙쫙 하품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기계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기계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움직여. 근데 사람은 이렇게 좀 하세요. 명령을 줘도 그렇게 안 해. 그새 나 술 많이 딱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제품이 나오든 말든 그냥 딴짓하고 자빠졌고 불량 내고.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력 관리예요. 노동력을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기계는 그게 아니거든. 프로그램 해놨고 설치해놓으면 투자비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게 10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품질도 일정하고 생산성도 일정하고 항상 일정하게 나와.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고객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기업에서 사장님 이것 좀 하겠냐? 잘라버리고 그냥 기계 넣는 게 낫지. 그러니까 책에서는 노조는 그렇게 인건비 줄이려고 저런다 어쩌고 그런다 그러지만은 기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너 집에 가서 쉬어. 너 기초 연금 줄게. 뭐 50만 원씩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고. 대신 기계 도입할게. 그렇게 바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자동화나 로보틱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야. 직접 노동力때문에 아니야.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자,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소품종 대량 생산 차이점이 뭔 말이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야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지? 아니 빅데이터 뭐 산업공학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야? 다품종 소량 생산은 이제 그러니까 빵집을 예시로 들면은 약간 맞춤형 수제 빵집이랑 약간 소품종 다량 생산은 이제 대형 공장에서 만드는 약간 빵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마늘 다짜 여러 가지 품종을 소량 적은 양으로 생산하는 거고, 소품종 대량 생산은 품종이 작은데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친구 있던 거는 빵집 아니면 커피숍, 카페. 이 집은 일시까지의 커피가 있어. 20가지. 하루에 각각 10잔씩 팔아. 200잔이지. 쉽게 이해하자. B라는 카페는 얘는 5가지밖에 없어요. 아아부터 뜨거운 거, 마끼아또 뭐 몇 가지. 그런데 각각 40잔을 팔아. 총수는 200잔 똑같지? 어? 총량은 똑같잖아. 이랬단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해서 스타트업을 하든 사업을 하겠다. 그럼 니는 어떤 게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왜? 왜?
재료에 대한 재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 팔 거니까. 여러분이 2학년이라서 아직까지 뭐 재고 관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모르겠죠. 재고는 공짜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을 주고 사놔야 됩니다. 현금의 자금의 융통성이 이게 훨씬 빠릅니다. 회전이 이것보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냐? 여기 메가만 가도 커피가 수십 가지야.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땡큐. 문제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고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은 처음에 싸니까 사실 알지 모르지만 처음에 갈지 모르겠지만 왜 내가 맞는 취향이 없고 일로 간단 말이지. 사람들이 요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사하고 나도 요사한 사람들이에요. 밥을 뭐 어떤 커피를 마든가는 조금만 이상하면 안 가. 단집을 가지. 여러분들도 내 수업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공 필수 아니면 여기 수업 안 들어봐. 다른 데 가지. 학점 따기 싫은데 잔소리 안 하는 데 가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일로 간다고. 그러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가 문제겠지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재고 관리부터 해서 생산 관리부터 해서 쭉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객 인력을. 산업혁명 이후에는 싸게 만들면 종류가 좋았어요. 고객들이 사갔으니까.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주였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갔어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많은 품종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자동차 이렇게 나가보면 똑같은 차 잘 안 봅니다. 옛날에는 그냥 각그랜저가 다야. 각그랜저에다가 소나타 몇 가지 없었어. 한국에. 왜 이랬거든. 검은색. 지금은 이래 다 옵션을 다 선택하게 돼 있어. 색깔부터 해서 안에 내부 옵션을 다 선택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건 사람의 본성이야. 나는 너하고 달라. 응?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본
정성이 있어요 사람한테. 단지 돈이 없어서 이게 머니가 안 따라와서 그렇지만은 머니가 따라오면 남들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시간 안 됐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조건들이 이 회사가 만든 설비하고 이 회사가 만든 설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결정하는 사람. 대개 관리자, 위에 매니저, CEO 정도 되면 재료부터 공정, 설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공가 출신들이 CEO들이 많습니다. 상공가 출신들이. 왜 상공가 출신들이 CEO가 많냐 하면은 상공가들이 전반적인 걸 다 배워요. 제조, 생산, 자금, 운용, 관리,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뿌리가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현장 가서 현장에서 배우고 관리자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CEO들이 많습니다. 삼성도 그래요. 물론 지금은 CEO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CEO 두 분이 다 상공가 출신이었어요. LG도 마찬가지고.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판매가하고 제조공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10,000원에 내가 샀어요. 만원에 샀다. 소비재. 알겠죠? 자, 이걸 10,000원에 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 보면 엔지니어링 코스트, 공학 비용, 그 다음에 마케팅, 세일, 채널 로스 25%, 프로핏 20%, 매니팩처링, 제조 공정 40%. 즉 뭐냐면 이 10,000원에는 프로핏 20%라고 되어 있잖아. 프로핏이 뭐야? 이윤이지, 그죠? 2,000원에 이윤이 있는 거야. 이걸 하나 팔면 2,000원의 회사가 이윤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2,500원에 대해서 이 회사는 영업을 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그런 데 들어갑니다. 2,500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코스트, 이걸 설계하고 뭐 하고 하는 공학 비용에 1,5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중에 이윤은 2,000원이고 관리비 2,500원, 그 다음에 설계비, 공학비 설계비 1,500원, 그 다음에 제조비 40% 4,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응?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조 비용은 이 판매가 제조 비용 매니팩처링 폭스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4,000원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 인다이렉트 레이버 간접 노무비가 26%. 26%면 얼마야? 4,000에 26%. 25%면 1,500원인가? 편하게 25% 생각하자니 25%면 1,5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다이렉트 코스트 15%. 15% 생각해. 25% 생각했어. 15%면 얼마야? 6,000원이지. 600원인가? 600원인지 4,000원에 15%면 600원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 어셈블 컴포넌트 파트 이런데 조립비 6,000원이잖아. 그러면 이 부품들 다 있잖아. 원재료비야. 원재료비다. 그걸 재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 2,400원. 그 다음에 설비 비용. 플랜트, 머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설비 비용이 10%. 설비. 공장 운영해야 되잖아. 500원인가? 4,000원 되나? 500원이면? 3,000원 더 들어가네? 하여튼 뭐 2,000원 1,400원 계산기 두드려 봐라. 25%가 얼마지? 1,000원 1,000원인가? 이거는 2,400원 맞고 1,600원 900원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이걸 샀을 때,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걸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제조 비용이 이 정도 나온다. 나머지는 이윤하고 관리비하고 뭐 마케팅하고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뭐 이런 거 기술 개발해야 되잖아.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드는 비용을 다시 분류하면 간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재료비, 설비 관리비 이렇게 나눠져. 자, 간접 노무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뭐냐면 직접 노무비는 여러분의 월급, 노동자의 월급. 간접 노무비는 뭘까? 간접 노무비는 뭘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간접 노무비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야. 간접이 뭐지? 어? 자,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면 여러분에 대한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 어?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내줘야 되고 여러분한테 식비도 줘야 되고 여러분한테 복지 병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관련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회사에서 있습니다. 그게 간접 농업이에요. 오케이? 그 AI가 분석한 거는 제조 비용하고 판매 비용하고 관계가 업종마다 달라요. 앞에서 한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조비가 훨씬 올라갑니다. 제조비 포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질에서는 제조 비용이 포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또 제조비가 차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조 비용 외에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알아서 참조를 하세요. 교수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했을 거고, 저게 답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케이? AI가 책보다 훨씬 똑똑해. 훨씬 똑똑하다고. 교수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교수님은 AI 발가락도 못 쫓아갑니다. 미리 이야기할게. 내가 똑똑한 소리 안 해. 자,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길게 했네. 앞으로도 수업을 하면서 AI한테 질문해서 받을 거는 받고 추가해서 자료를 할 거고요. 과거에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일 것 같아.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내가 그만큼 할 거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만큼 할 필요가 없고, 내 말 듣니까. 그거는 너희들 하는 거에 딸렸어요. 열심히 따라오고 하면 교수님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서 많이 그걸 할 거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아, 이 친구들한테는 요만큼 해줘도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만 할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판단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뒤에 앉으면 뭐라고 했지? 어? 큰 소리로. 감점이다. 제일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출석 갖고 올 때 제일 뒷자리에 앉으면 다 감점이야. 1점씩.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시간에 수업 듣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 오케이? 최소한의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교수님은 할 일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LMM에 그 자료 올리겠어? 최소한 자료를 출력해보든, 안 그러면 그것을 핸드폰 달랑 들고 가지고 그거 본다고
그건 A가 아니잖아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지킬 A를 지키잖아. 오케이 오늘